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게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에코프로 BM 흑자 이슈가 기대를 좀 해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APC 재공제 관련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실적에 대한 흑자 전환도 좀 기대를 해왔었고 2025년 K배터리 글로벌 시장 점유율 전망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워낙 이제 이런 배터리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중국의 CATL이나 BYD가 거의 꽉 잡고 있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3사, SK온과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합치면 대략 한 25년 1분기 기준으로 한 18% 정도 비중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엔솔이 한 10%고 대신에 중국이 CATL이 한 38%, 그리고 이제 BYD가 한 16% 되기 때문에 거의 절반 이상이 중국 배터리가 꽉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한 18%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3사 그리고 일본의 파나소닉 정도가 되긴 하겠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유럽항 1분기 전기차 판매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만큼 BYD가 계속 꾸준히 글로벌 판매량을 좀 올리고 있는 측면이다 보니까 당분간은 이런 점유율 자체가 계속 있다는 중국향으로 특히 LFP 쪽에다 수요가 워낙 이제 크다 보니까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아주 크다로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특히 북미 쪽에 대한 전기차 시장도 좀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결국은 최근에 테슬라가 판매량이 굉장히 특히 이제 부진하고 있죠. 물론 작년도에 전체 판매량 1위가 이제 BYD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이기도 하고, 물론 이번 유럽 1분기 같은 경우는 어차피 테슬라는 전년 대비해서 거의 30-40% 이제 빠지긴 했었지만은, 물론 그 자리가 BYD가 거의 40-50% 성장을 해갖고, 그 중간에 특히 유럽의 이제 OEM 업체들, BMW나 벤츠 쪽이 이제 올라오기는 했지만은, 근데 대부분의 이제 벤츠 쪽에서도 CATL 이제 배터리가 더 들어가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BYD가 시장을 좀 점유율을 더 확대해 가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물론 이제 중국제에 이제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유럽 쪽은 그만큼 유럽 쪽의 배터리가 훨씬 쌉니다. 싸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대량 양산을 해야 되는데 대량 양산을 하면서 가격 경쟁력 자체가 중국 배터리가 월등히 앞서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에 대한 수요 자체가 생각보다 이제 마진이 조금 못 낳는 측면이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K배터리가 글로벌 경쟁에서 갖는 강점은 무엇인가요? 결국에는 이제 프리미엄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BYD, 아톰 같이 이제 특히 2천만 원대 저가형 모델들이 그 시장을 좀 주름잡고 있고, 물론 이제 거의 LFP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대신에 우리나라 배터리는 특히 하이니켈 이제 배터리라고 하죠. 거의 니켈 함량이 그 8-90%까지 올라가는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 쪽으로 보고는 있는데, 대신에 그런 자동차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포르쉐나 아니면은 BMW 쪽에서도 하이엔드급 우리가 들어가는 고사양 배터리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쪽 배터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에너지 밀도 자체가 이제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저가 차량 쪽에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은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입장에서는 포드 입장에서도 조금 하이엔드급 위주로 판매량을 조금 늘리게 되면은 조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하겠지만은 워낙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사실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체로는 조금 저사양에 대한 이제 물량들이 들어가고 있기는 한데, 물론 이제 우리가 워낙 이제 포르쉐나 아니면은 아까 말했던 BMW나 여러 이제 완성차 이제 OEM 회사들이 하나둘씩 프리미엄 전기차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에 대한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매도 재개가 일부 2차 전지 종목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게 아마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게 이제 특히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이번 이제 에코프로 BM 흑자 이슈가 조금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좀 해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APC 이제 그런 재공제 관련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실적에 대한 흑자 전환도 좀 기대를 해왔었고, 물론 이제 LG 엔솔은 APC 제외를 하더라도 거의 영업이익이 거의 보합 수준에 조금 해당되는 좀 상황이긴 합니다. 최근에 리튬 가격이나 이런 니켈 가격이 워낙 이제 가격이 다운되다 보니까 일부 업체들, 특히 하청업체들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에서 조금 굉장히 밀릴 수밖에 없는 이제 측면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가격에 대한 마진 자체가 CATL 1분기 실적과는 굉장히 크게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 흑자가 나온 거는 이게 매출이 엄청나게 좋아서 이게 6천억의 실적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영업이익이
딱 이 정도다라고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재고 환입에 대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흔히 실적에 대한 마사지 효과로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업황의 회복이라고 아니고, 물론 이제 대신 주가적인 측면에서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그런 공매도 효과가 나오게 되면서 실적이 좋아졌네. 그러면서 이제 쇼커버링 효과로 좀 단기적인 효과가 있는 거지 업황 회복이라고 해석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황 회복 시기를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 같은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계속 꾸준히 좀 관찰을 하고 있는 거는 좀 리튬 가격, 뭐 리튬 선물 쪽도 있을 거고, 이게 톤당 일단 위안이 가격이 반등을 하느냐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한 달 전에도 아마 영상을 찾아보시게 되면 그 당시가 일단은 톤당 위안이 대략 한 7만 위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6만 6천 위안까지 계속 이제 바닥을 찍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리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많은 회사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수요 자체가 계속 부진하고 있고 공급은 계속 과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업황 회복은 언제까지 보냐? 물론 예전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 대표님도 얘기를 해왔던 거는 적어도 내년쯤은 전기차 캐즘이 이제 극복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었고, 물론 저도 실제적으로 내년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정책의 변화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물론 자동차 관세도 아직까지는 크게 떨어지지 못한 상황이고,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북미 시장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북미 쪽에 대하여서 비중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전액은 제외한, 물론 최근에 엔켄 같은 경우야 미국의 공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세에 대한 영향을 덜하긴 하지만은 양극재와 음극재와 분리막 자체가 이게 미국의 공장이 없다 보니까 관세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기차가 많이 팔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제조 원가 자체가 부담이 줄여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재료에 대한 소재 쪽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배터리를 만들게 되면은 대부분 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을 우리나라 걸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또 중국 쪽에 대한 원재료가 포함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또 관세 자체가 크게 좀 부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 관세 영향이 끝나고, 그리고 IR 정책에 대한 변화를 체크를 하고,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예전에 이제 아담 조나스라는 이제 JP모건 애널리스트가 계신데 이분이 늘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전기차 캐즘이 바뀌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충전소가 어느 정도 충분히 다 깔려 있어야 이제 전기차 수요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고 미국에 대한 금리 인하 기조가 본격적으로 그런 추세로 들어와야 된다. 그게 저는 아까 처음 얘기했던 7월 달부터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하반기 때부터 이 추이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포스코와 에코프로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포스코 홀딩스, 물론 이제 주 사업 자체가 거의 보통 철강 쪽이죠. 또 관세 이양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10% 관세에다가, 그리고 이제 철강 관세 20%까지 이제 포함이 되게 되면, 그러면 적어도 미국 쪽에 대한 수요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기도 하고, 특히나 최근에 조선사와야 보통 4월이나 10월에 두 번 후판 가격 협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번에도 철강 쪽이 협상에서 결국은 조선 쪽이 웃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그만큼 실적에 대한 우려가 더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2차 전지니까 2차 전지 쪽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특히 리튬이나 이제 니켈 쪽 소재 쪽 관련해서는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그만큼 이제 지금 공급 과잉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또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수산화 리튬이나 여기에 대한 시장 자체가 아직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도 물론 양극재 워낙 이제 옛날에 에코프로와 함께 이제 캐나다 쪽에 공장을 같이 MOU를 맺으면서 공장 짓기는 했지만은 지금 자체는 대부분의 2차 전지가 가동률 자체가 낮아진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정비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계속 꾸준하게 계속 이게 돌고 도는 순환 이슈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측면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비용 부담이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거고, 이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겠죠. 최근에
자회사 이제 에코프로 머티도 조금 실적에 대한 우려가 계속 꾸준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에코프로 BM이 이번에 흑자 전환이 계속 지속될 거냐 그 여부도 저는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라고 좀 봤을 때는 에코프로 그럴 줄도 물론 최근에 에코프로 BM이 이제 코스피 이제 이전 상장도 다시 한번 철회되게 되면서 물론 다시 한번 더 재추진을 하긴 하겠지만은 그런 것도 일단은 에코프로 BM 자체가 향후에 코스피 상장 이전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실적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만족을 했다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체크를 해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그냥 2차 전지 자체가 그동안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는 측면이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라보다는 반등 자체가 조금 늦어질 수 있다. 뭐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차 전지 산업의 주요 리스크 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 지금 계속 중국은 이제 비용에 대해서 절감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수익의 마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딱 봐도 LG 엔솔과 CATL의 실적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엔 CATL은 1분기 때 대략 한 16조, 18조 매출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8조가 나왔죠. 근데 LG 엔솔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2, 3조 실적이 나왔지만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겨우 이제 400억 정도밖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비용에 대한 부담 자체가 마진 자체가 그만큼 중국 쪽이 계속 꾸준히 대량 양산을 통해서 수익성이 마진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게 결국에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정비 부담이 될 수밖에 저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게 결국에는 공급 과잉으로 좀 갈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고 물론 LG 엔솔, 삼성 SDI 그리고 SK온 특히나 이제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저기 애리조나나 조지아 공장을 하나둘씩 완공이 시작되면서 가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줄 알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사실 그 100% 미만, 거의 50% 가까이 밑으로 이제 가동률이 내려오게 되면서 일단은 비용 자체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SK온도 그 차입금이 그 20조 가까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 자체가 계속 꾸준히 좀 생기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를 빨리 극복을 탈피를 하는 현재 2차 전지 투자자들의 전략과 신규 진입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일단 신규 진입은 보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보유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에 매도하시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부분의 제가 아시는 보유하시는 분들은 이미 전년도나 이미 재작년에 이제 굉장히 큰 가격대에서 조금 담아 오신 분들이 계속 꾸준히 좀 가져가시는 전략을 하고는 있는데 대신에 내년에 전기차 캐짐이 풀리고 주가가 반등을 하더라도 대신에 그때에 대한 목표치는 조금은 변경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지금 전기차 성장 자체가 완전 뒤바뀌었습니다. 그때 아마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매년마다 한 4, 50% 성장을 아마 기대를 해왔을 거예요. 그런 성장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대략 시장에서 보는 건 한 10% 잘해야 20% 정도 성장을 좀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신에 오히려 저는 만약에 가격을 낮추는 전략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손실을 줄이는 전략으로 좀 바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당분간은 계속 꾸준히 우리가 전기차 시장이 회복된다라고 해서 중국은 또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더 거대해지는 기업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CATL이 홍콩 증시 상장을 허가가 떨어졌죠. 그러면서 또 CATL은 새로운 기술이 하나둘씩 시장에 좀 나오게 되면서 결국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나서 그런 차세대 플랫폼 가격 경쟁력을 보완해줘야 좀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치는 낮추되 어느 정도 내년부터 시장이 올라왔을 때는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가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